표손에 각오하고 시작한 교육 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수능의 킬러 문항이 표적인데, 또 다른 킬러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킬러는 논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논술.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능은 정답을 맞히라고 내는 문제들이 대다수인데, 논술은 몇 개 안 되는 문제를 내고 맞힌 사람만 뽑겠다는 취지로 문제를 낸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는 게 공공연한 관행처럼 이어지다 보니 학원 가는 게 필수 코스다. 그러니까 논술을 봐야 될 학생들과 논술을 보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논술을 봐야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그 논술을 통과할 수 없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해결해서, 킬러 문항을 풀어서 500명 안에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갈 학생들과 논술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킬러 문항과 킬러 논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술 구술고사의 킬러 문항은 교육부가 매년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인지를 모니터링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그동안 지적돼 왔어요. 지금 어제까지는 킬러 문항만 문제였는데, 수능에 출제되는 킬러 문항만, 이제는 킬러 논술까지 좀 문제를 확대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술 전형 경쟁률은 39.6대 1. 2023년도요. 44개 대학에서 논술을 봤는데 경쟁률이 40대 1이에요. 또 의예과 등 몇 사람 안 뽑는 일부 인기학과는 세 자릿수 경쟁률 100대 1, 200대 1까지 올라간답니다. 최근 5년간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서 논술을 냈다고 적발된 대학이 모두 19개 대학. 2023년도 입시에서 서울지역 15개 대학 중에 14개 대학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킬러들의 세계가 있는 거죠. 서울의 한 논술학원 관계자는 최상위권 대학에 수리 논술을 치르려면 학원 수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심화 문제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 학생이라면 더 일찍 학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치동의 유명 논술학원은 서울대반, 연대반, 고대반 이 대학별 학급을 편성해서 한 달에 최소 수십만 원의 학원비를 받고 있다. 올해 재수생이 많아지면서 보통 여름방학 때부터 러시가 시작되는데 좀 일찍 시작된 것 같다. 유명 논술학원 수강 신청은 다 마감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엄연히 대입제도에 포함된 공식 전형인데, 그런데 공교육 안에서는 이 논술 입시에 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전체로 보면 논술 정원에 응시하는 학생이 10,000명 정도가 되지만 학교별로는 이게 1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 10명을 위해서 고등학교 교과를 편성한다든지 이 10명을 위해서 별도로 학습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10명은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논술 입시를 매개로 교육계와 사교육계 사이에 입시 카르텔이 구축이 됐다. 킬러 문항 못지않게 킬러 논술도 사교육 카르텔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네. 자, 어쨌든 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원가가 초긴장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맘카페에서는 나 보수라서 보수 찍었는데 뒤통수 맞았다. 이런 글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가 분당이죠. 뭐 대치동 못지않은 그 사교육이
아주 극성을 떨고 있는 지역인데, 안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 사무소로 수능 준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3 학부모 문의가 많다. 그러면서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맘카페에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치동이 뒤숭숭해졌다. 지금까지 보수당만 찍어왔는데 이렇게 뒤통수 때리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저희 이거 진짜 보수고 진짜 보수 찍었던 사람인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좌파들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위장해서 여론을 조장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파랑쿠 대치도 그러면 이게 강남이잖아요. 강남은 국민의힘의 뭐 강력한 지지 기반 아닙니까? 그런데 킬러 문항 논란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총선 민심이 뒤숭숭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모두 이해가 된다.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이미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킬러 문항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게 제대로 팔로우업이 되지 못해서 지금 민심이 좀 어수선해진 것은 사실이다. 자칫 여당이 민심의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인사는 이번 정책의 진의를 제대로 국민께 알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꽤 많은 표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치동이 이제 그 중심인데, 뭐 대치동 강남입니다. 아마 강남갑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이 민심이 있다 하더라도 대치동 있는 강남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당장은 표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 어떤 개혁이든 그 개혁을 추진하면 개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집단이 소수지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의 이 밥통, 철밥통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들은 구체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개혁의 성과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익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때는 뭐 2년이 걸리기도 하고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개혁은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야만이 개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파당하는 소수의 기득권들은 구체적인 적군이 됩니다. 반면에 개혁의 결과 혜택을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우군이 되질 않아요. 당장 그게 체감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다수 국민한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밀지만, 우군이 돼야 될 이 사람들은 몇 년이나 있어야 우군이 되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오는지는 그 사이에 이미 까먹어 버려요. 반면에 구체적인 적군들은 생겨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지금 당장 킬러 문항이나 킬러 논술과 관련해서 이 사교육 카르텔을 해체한다. 그러면 당장 해체당하는 고액
일타 강사들, 고액 학원의 관계자들, 또 그거 가지고서 카르텔 만들어서 이리저리 재미봤던 뭐 교육 관계자들, 또 대치동에 그래도 학원이 모여서 북적북적하니까 거기서 뭔가 장사라도 좀 됐던 이런 사람들, 또 그렇게라도 해서 학벌 사회인 한국에서 계층 상승을 도모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 다 적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적군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커뮤니티에 대통령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온갖 글들을 올립니다. 적군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킬러 문항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도 있게 된 수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또 그 학부모들은 그 혜택을 아직 체감하기 전이잖아요. 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내 아이가 입시고통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상태가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는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해야 돼. 저 소수의 이 기득권에 맞짱 떠서 우리가 싸워줘야 돼 라고 조직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민심이 나오는 거예요. 뒤숭숭하다.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인들 모르고 이걸 시작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입니까? 개혁을 고민하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늘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표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해야 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당장은 표가 안 되더라도, 당장은 내가 두들겨 맞더라도 해야 돼. 표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 뭐 대통령이 좀 사전에 좀 준비하고 좀 꼼꼼하게 챙기고 절차 잘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확 질렀다. 이게 안철수도 그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혁은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어떤 개혁이든 개혁이 시작될 때는 확 질러서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대비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교육개혁을 킬러 문항을 가지고서 시작할 때 충분히 이거 당장은 표가 안 될 수도 있어. 당장은 오히려 밥그릇 잃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또 극렬하게 저항할 수 있어. 그거 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거는 해야 돼.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결국은 더 몇 년 늦춰지는 수밖에 없어. 아이들은 그 사이에 훨씬 더 고통받게 돼. 교육의 정상화는 그만큼 더 어려워져. 이런 결단으로 이 문제를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이번 교육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개혁 드라이브다 이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교육개혁 정책이라는 겁니다. 표 계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결단을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한테 표 계산해가면서 하라. 그렇게 하면 대통령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은 이렇게 진심 개혁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래도 표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일은 누가 하냐? 당이 하는 겁니다. 당이 국민들한테 사실은 이거 질르면 당장 표 안 되는 걸 대통령인들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질렀겠어요? 이거 방치하면 정말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면서 킬러 문항, 킬러 논술과 이 사교육 시장과 이 교육, 오래된 이 교육 기득권자들의 이 카르텔, 커넥션, 586가들의 이 생태계,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사실은 강 건너 불 보듯 볼 수도 있는 우리 국민들을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야, 개혁하느라고 진짜 힘들 텐데, 외로울 텐데 우리라도 힘을 보태줘야지 라고 다시 민심을 수습하는 일을 국민의 힘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야. 그게 집권당이라는 거예요. 예, 고성국 칼럼, 예, 표손에 각오하고 시작한 교육개혁이다. 표손에 각오하고 시작한 이 진신교육개혁, 이것을 새로운 이 국민적 이 결집으로 전환시켜낼 책임은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의 힘에게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